애플의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습니다.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 주가도 탄력적으로 올라갔었는데요. 4분기 실적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장성이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는 우려감 때문에 전망이 밝지 않은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 주실까요? 그죠. 근데 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좀 매출은 좀 늘었지만은 이제 아일랜드 쪽에서의 그 어떤 세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은 1년 전에 비해서는 한 6%뭐 느는 수준이고 역시 말씀드렸던 순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세금 쪽에서의 이제 아일랜드 납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려 이제 100억 달러 이상의 이 순이익의 감소가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좀 시장에서는 이미 좀 다 예상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순수한 어떤 애플 쪽에서의 제품 판매로만 본다고 한다면 뭐 3분기는 선방했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는데 예전만큼의 이제 이런 기대 뭐 앵커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애플의 실적이 크게 좋아질 거라는 느낌 많이 안 들죠. 네. 네, 많이 안 들고 오히려 지금 뭐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쪽에서 오히려 뭐 전기차가 판매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테슬라 쪽에서 실적을 더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물론 이제 아이폰 쪽 같은 경우가 애플의 실적이 아직까지도 과반수 이상은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지금 그 중국과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또 정치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거의 지금 화웨이나 샤오미 쪽에서의 점유율을 거의 대부분 좀 뺏긴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경쟁은 점점 이제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다른 제품 이제 맥이나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분기에 판매를 본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거든요. 거의 이제 본다고 했을 때도 이 뭐 77억 4천만 달러 또 69억 5천만 달러 시장 예상치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뭐 아이폰, 맥, 또 아이패드 이쪽에서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눈높이는 많이 낮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AI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 서비스 부분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아직 시작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다는 점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실적만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올해 4분기도 그렇고 내년에 상반기 때 실적을 크게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은 많이 부족한 건 그런 사실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매출도 아마 증가는 하겠지만은 매출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근데 이제 한 자릿수에 대한 증가를 지금 시장에서 예상이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쿡 CEO죠. 쿡 CEO가 좀 얘기를 했어요. 아이폰 16번째 시리즈가 생각보다는 전작보다는 강세를 보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그 좀 언론 플레이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왜냐면은 솔직히 아이폰 15번째 판매량이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폰 16번째 시리즈를 어떻게 보면 15번째 시리즈에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iOS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 기능을 정말 좀 탑재를 하면서 매출은 좀 늘었지만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각보다는 약간 좀 실망감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쪽 매출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화권에서 매출 하락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향 매출이 많이 낮아지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냥 정체적으로도 이 자국폰에 대해서 쓰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화웨이나 어떤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중국 쪽에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중국 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애플과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은 거의 90% 이상이에요. 특히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다른 쪽보다도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블 폰 그리고 프리미엄 폰을 본다고 한다면 이 유럽 시장이 정말 큰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중국 쪽에서의 기업들이 이 부분을 많이 치고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이 화웨이가 계속해서 지금 폴더블 폰에 대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지난 9월에 이 폴더블 폰을 2번 접는 이제 메이트 X-T를 좀 출시를 했었거든요. 뭐 근데 지금 현재는 X6 같은 오히려 지금 다 두께가 지금 1cm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은 현재 같은 경우에 내놓으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구매 부분을 좀 맞추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유럽향 수요를 공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폴더블 시장의 점유율도 궁금한데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약진하고 있을까요? 우선 폴더블 폰은 삼성전자가 시작을 했어요. 네. 개화한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중국 쪽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또 이제 모토로라 같은 미국의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도 폴더블 폰인데 이 저가 폴더블 폰으로 시장은 지금 공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지금 그 삼성전자가 독점하고 있는 어떤 폴더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을 제외하면은 이 전 세계 좀 폴더블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폴더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8%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중국 시장은 저는 이미 좀 중국 기업들한테 다 넘어간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의 Z 폴드 뭐 6 가격만 하더라도 기본 가격이 좀 200만 원대거든요. 근데 이 미국의 모토로라도 그렇고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중국 쪽 기업들의 우리나라가 이 가격 경쟁력이 항상 밀린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이제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당연히 높겠지만은 저가형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점차 이제 좀 더욱더 낮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이 중국의 이 폴더블 기업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이 폴더블 폰을 이렇게 좀 싸게 팔고 또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중국 이 기업들이 남는 건 별로 없는 상황인데 이 시장을 공략하려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들이 계속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기술력이 삼성전자가 좀 우위했었고 그리고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과정을 보면은 우선 이제 폴더블 시장은 이제 점차 양분화가 아니죠 좀 다변화에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폴더블이 접히는 힌지 부분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애플도 폴더블 시장에 도전한 상황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이 그동안 지배해왔었던 유럽 시장에도 공략을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판도가 많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저는 더욱더 이제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는 안 돼요. 이제 폴더폰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우선은 지금 이제 유럽인들의 약간 좀 소비적인 특징이 뭐 우리나라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가격에 좀 민감한 상황이고 그리고 휴대폰 혹시 폴더블 폰 쓰세요? 아니요, 저는 4년 전에 산 삼성 노트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서 폴더폰을
이게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뭐 겐코인도 그렇지만은 익숙한 걸로 계속 지금 사용하는데 유럽 쪽의 그런 그 국민들의 시각은 좋은 거는 산다라는 그런 시각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폴더폰과 이제 플랫폰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태도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프리미엄 폰에 대해서 유럽 쪽 시장을 많이 뭐 중국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도 애플도 마찬가지일 텐데 유럽 시장을 계속해서 지금 먼저 공략하려는 부분이 바로 이제 프리미엄 폰에 대한 유럽 쪽에서의 어떤 마진이나 매출 부분이 다른 지역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의 판매를 보는 게 바로 이제 이 뭐 게임 체인저라 볼 수 있겠죠. 시장 판도를 바꾸는 어떤 매크로 지표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이 중국 업체들이 이 부분을 많이 공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 이어서 이 폴더폰은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인데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의 기업들이 서유럽 쪽에서의 진출 부분을 시장 점유로 많이 늘려가고 있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다른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들 같은 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이 중국 업체죠 이 오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프리미엄 모델 이 파인드 X 이 8을 좀 출시할 계획이라고 지난주 밝히면서 지금 이 중국의 기업들은 먼저 신제품을 출시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유럽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좀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있는 게 이 러시아 쪽에서의 중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이미 철수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장을 지금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또 이제 그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러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어떤 시장 자체를 점유하는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참 유럽 쪽에서의 우리나라 뭐 기업들도 지금 고전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마케팅 비용도 굉장히 좀 높게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이 뭐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하시는데 이런데 이제 그 경기를 유럽의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항상 이제 광고판에 이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의 어떤 브랜드가 항상 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아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유럽 시장 점유율을 아직 중국 기업들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큰 선진국 쪽에서의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최소한 지금 두 자릿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이제 두 자릿수 이상 오지 않을까라는 좀 그 의견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